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다른 통합문서 열기. 가운데 영역에 찾아보기. 열기 창에서 5,1번 1권 스프레드시트 이론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 이제 글씨 이야기 아닌데. 이제 조건부 서식 1까지 하셨죠? 오늘 교재 33페이지. 자, 시트 이름 조건부 서식이 교재 33페이지. 자, 준비되셨으면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따로 나중에 시간 내어서 어차피 기출문제 같이 또 실습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정리할 시간 사실, 속도를 이제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확보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복습이 좀 이제 반복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뭐 특별히 뭐 풀이 하세요라는 이야기 없으면 같이 가는 걸로 그냥 알고 계세요. 자, 여기 화면이 조금 좁군요. 자, 문제 내용 읽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20대에서 다음의 지사항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 A3에서 H24. 자, 조건부 서식이란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데이터만 선택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A3부터 선택하라고 문제 문구 나와 있고요. 주문일자의 월이 5월이고 주문일자 데이터 확인하니까 날짜 데이터네요. 월을 뽑아내려면 뭔 수능 함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런 생각. 그게 이제 조건. 이거 end네요. 할부 기간이 6 이상 5 이하면 자 앞에 봅니다. 자 요거 앞에 요 비슷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안 했나? 자 할부 기간 6 이상 10 이하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요 조건입니다. 몇 개로 보이죠? 두 개입니다. 할부 기간 월이 6 이상 10 이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요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뭐 다음 값의 사이에 있다. 뭐뭐 값 이상 뭐뭐 값 이하 다음 값의 사이에 있습니다는 표현을 쓴다 그랬고 그걸 단어로 표현하면 해당 범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범위. 그런데 엑셀은 이렇게 비교 연산자가 연속해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분해해서 쓰셔야 됩니다. 할부기간 6, 할부기간 12. 자, 근데 문제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이니까 AND의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따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문맥 속에 어떤 표현이 없잖아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있는 그대로 접근하는 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나 여러분들 보고 알아서 판단하셔야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런 문제들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할부기간 월이라는 수식선을 꺼놓고 6 이상 10 이하 요렇게 하시면 그 영역이 두 개가 교차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ND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AND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또 읽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천이 있어야 내용 파악이 된다 그랬죠, 제가. 자,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 표준색, 녹색으로 정해주시면 뭐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단 규칙 유형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시고 먼스 엔드 함수 사용. 오케이, 뭐 엔드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엔드 함수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고. 자, 그러면 자 진행해 보죠. 뭐 기억,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A3부터 문제. H24까지의 범위. 이거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서식이니까 뭐 여기 이 조건부 서식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면상에 보이는 규칙 유형들 중에 수식과 관련 있는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새 규칙 가장 어려운 내용이랐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항목 선택하시고 아래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있고. 자, 원래 조건부 서식의 원리는 범위의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조건을 다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우리는 문제에 있는 액면 그대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조금 판단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첫 번째 행부터 행 단위로 서식 꾸미는 거니까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다 확인을 한다. 다만 이제 외워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때 데이터는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고 주문일자의 월이 필요해서 이제 조금 바로 진행할게요. 자, 먼스라는 자 날짜 데이터니까 먼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로 열고 주문일자 첫 행에 있는 주문일자 값을 가지고 오고 자,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실 때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를 취하셔야 된다. 그래서 콤마가 아니고 F4번 키를 이용해서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 기본 주소 형태. 요건 좀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 여유만 많으면 뭐 상대도 해보고 절대도 해보고 혼합도 해보면 다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된다. 자, 가로 닫고 이 결과값, 숫자값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5하고 같아야 된다. 5하고 같아야 된다. 이 조건과 다시 또 주문자가 5 요거 그 다음에 또 할부 기간 월이 값 첫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기본 주소 형태를 표시를 하셔야 행 전체의 서식을 꾸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화면 보세요. 요거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기본 주소 형태는 이렇게 기본 주소가 일단 거지 상에 따라 주소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에? 여기도 절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 값이 6 이상 이라는 조건 한 개와 그럼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인 할부 기간 값을 물어보고 기본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를 표시하셔야 행전체의 서식을 꾸밀 수 있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 이하 이 세 개의 조건이 다 엔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엔드 조건은 무슨 함수로? 엔드 함수로 처리한다. 이때 커서의 이동은 뭘로 조정하시라고요?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 엔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시고 그러면 조건 시기 완성이 되어졌을 거고 서식 꾸미러 가셔야죠. 서식 단추 눌러서 뭐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글꼴 탭에 글꼴색 녹색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자동적으로 조건을 확인한다. 그래서 쭉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5월이고 그 다음에 6에서 12 사이에 있고 그러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으니
행전체가 서식이 바뀐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따져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 교재에서 준비해 놓은 자료들 중에 제가 유형을, 그 교재에 없는 유형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절대 참조가 들어가는, 고급 필터에서도 절대 참조가 들어간 유형,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 절대 참조가 들어간 유형을 지금 안 해보셨잖아요. 다음 주에 그 뒤에 있는 교재 뒤편에 보면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개 뽑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일단 제 수업 스타일 알고 계시죠? 미천이 있어야 계속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갑자기 뭐 첫날 기본부터 저 위에 있는 고급스러운 기능까지 한꺼번에 다 하진 않을 겁니다. 항상 하나하나씩 하나 가요. 기본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거나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뭘 자꾸 던져드리면 어차피 기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루 이틀 정도는 뜸을 들입니다. 자, 그다음 어려운 걸 지금 먼저 하신 거고요. 좀 쉬운 걸 먼저 하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려운 것도 먼저 좀 했고요. 자, 그다음 시험은 무조건 어제 보셨다시피 수식에 의한 조건부 서식이 나옵니다. 조건 설정.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시트가 더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자, 교재 35페이지. 자, 넘어가시기 전에, 방금 33페이지 문제에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잘못되었을 때 지우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라는 당부 한번 더 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의 첫 번째 삼각형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수식을 사용이라는 셀 지정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옆에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라는 이야기 있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범위 안에 규칙이 조건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안 지우고 시작하면 두 개, 세 개씩 생기납니다. 여기. 예? 자, 지우실 때도 잘 보고 지우시고 범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용하지 않는다. 순수하게 데이터만 이용한다. 제목 부분이었다. 자, 셀 강조라는 시트 선택하시고 교재 35페이지. 자, 이거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뭐, 별로, 크게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걸 다 하시는데, 뭐, 쉬운 게 뭐, 금방 눈에 들어와야죠. 자, 첫 번째, 내용 읽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C3에서 C24 영역의 중복값에 대해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서식이 적용을 설정하죠.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C3에서 C24 범위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데 수식이라는 냄새 안 풍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셀 강조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그 중에 중복값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규칙. 직접적으로 실습은 안 해보셨지만 어쨌든 내용 전개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고 중복값에 대해서 보유값이 아니라 중복값 얘기. 그리고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요거 써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확인. 끝.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의 상하의 규칙을 이용하여 F3에서 F24 영역에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에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이 적용되도록 설정하시오. F3에서 F24 범위에. 자, 이것도 뭐, 일단 찾아봅니다. 기본은. 조건부 서식은. 아, 상하의 평균값 초과 미만이니까 크다 작다라는 개념.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이 이미 평균값을 자기가 스스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다 작다라는 어떤 개념의 기능 조건이 여기 있죠. 이건 제가 수업 시간 안 했죠. 자, 평균 초과 상하이 규칙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식 중에 이런 서식 있나요? 연한 빨강 채우기. 여기 있네요. 하긴.
별거 없습니다. 자, 데이터 막대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자, 어, 교재는 36페이지고요. 펼쳐만 놓고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자, 지금부터. 아,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실습을 전혀 안 한 내용인데, 음, 자, 아직 문제 읽지 마시고 그냥 제 질문에 대답만 하면 돼요. 학점 데이터에서 가장 가장 높은 학점이 얼마죠? 대답 한번 해보시죠. 아마 그거일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 그다음 가장 작은 학점은 얼마죠? 적은 학점은. 대충 그거일 겁니다. 예? 자, 대답하는데 늦게, 찾는데 조금이나마 오래 걸린 이유가 뭐죠? 이게 값들이 조금 비슷한 값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뭔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따라오세요. 자, 문제 읽을게요. G3에서 G31 영역에 대하여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아, 요건 조금 이따 할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밑에 이게 두 번째 삼각형 읽게요. 이거 같은 거군요. 셀 값을 기준으로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최소 값은 100분위, 0, 최대 값은 100분위 90으로 설정하시오. 10, 90으로 설정하시오. 막대 모양은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세단 표준색 도형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한지는 않는데, 자, 앞에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방금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게 G31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따라오세요. 조건부 서식하면 데이터 막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인데 각각의 값을 막대의 길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상대적 길이입니다. 뭐 그라데이션. 본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자, 됐어요. 자, 요래 놓고 일단 지금 요래 놓고 제가 질문 다시 던질게요. 가장 높은 학점이 누구라고요? 응? 가장 낮은 학점이 누구라고요? 얼마라고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숫자를 보지 않을걸요. 막대의 길이를 볼걸요. 맞아요. 그래서 왜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이렇게 눈에 확인이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어찌되었든 데이터를 구분하기가 쉬워진다는 방식이잖아요. 찾아내기가 쉽다는 이야기잖아요. 데이터 막대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조건부 서식의 한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자, 방금 지금 작업하신 건 그냥 기본값 상표 작업했잖아요. 그럼 기본값이라는 게 방금 읽었던 문제의 내용은 다 충족해요. 읽었던 내용은 다 충족하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될까요? 문제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다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지웁시다. 지우고. 그래야 지워야만 이 범위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이 없습니다. 지워야만.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데이터 막대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 규칙에 들어가셔서 자, 규칙 유형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 해서 아마 요 문제 내용 이런 내용이 있었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색조하고 아이콘 집합 색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데이터 막대라는 걸 방금 하셨거든요. 우리가 막대의 길이.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막대의 길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최대 값의 길이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최소 값의 길이를 자동으로 설정해놓고 그러면 그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한 막대의 길이는 자동적으로 정해지겠죠. 상대적 길이는. 왜? 최대 최소값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자, 근데 그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작업하려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이제 데이터가. 그래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값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아마 백분위 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고, 종류는 인식에 대한 값의 종류는 백분위 수. 백분위 수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가 실습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그냥 내용만 전에 퍼센타일이라고 기억나세요? 75% 위치에 해당되는 값 표시하세요. 40. 25%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 표시하세요. 퍼센타일 함수. 그때 백분위 수 설명드렸죠? 데이터를 백분위로 나타낸다. 그러면 아마 뭐 10% 정도 되는 위치에. 의 길이, 뭐 백분위 수 90% 되는 위치. 뭐. 알았어. 이제 이것도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그, 채우기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죠. 그러면 채우기가 7인지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색깔이 점점 변해간다라는 그런 효과를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고, 최소 두 가지 색이 있어야만 그라데이션 효과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색깔이 있어야. 그래서. 그럼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채우기 노랑이라네요. 표준색 영역에 있는 노랑. 이거 수정했고, 나머지는 기본값. 나머지는 기본값. 시험에서 문제 지시하는 것 외에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요. 무조건 우리는 그걸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확인.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빠진 거 없죠? 빠진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오케이 끝 저장. 자 그러면 방금 서식자 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6월 데이터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제 색조죠. 색조도 이제 방금 거기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색조는 색깔의 농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색깔보다는 딱 두 가지 색깔 가지고 갑시다. 자, 녹색, 흰색 색조로 해서 최소값을 흰색 바닥에, 그다음 최대값을 녹색.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색깔이 이미 정해져 버렸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들의 색깔의 농도는 결정이 나겠죠. 아니, 보세요. 최대값이 녹색이고 최소값이 흰색이라니까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들에 대한 색깔의 농도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나겠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그럼 데이터 구분하기 좀 수월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럼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하려면 아까 어디가 된다고요? 색유축에 셀 값 표시, 여기 두 가지 색조, 세 가지 색조. 요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 뭐 그렇다, 원리. 그 다음, 이제 아까 여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식 스타일에. 아이콘 집합이라고. 자, 시트 옮겨갈게요. 아이콘 집합이라는 시트로 옮겨갈 거고요. 이렇습니까? 이제 38페이지. 자, D3에서 D20. 영역에 대하여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을 아이콘 집합, 아이콘 스타일은 별 3개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채워진 별은 숫자 80 이상, 반 채워진 별은 숫자 80 미만 80 이상, 나머지 빈 셀로 설정하시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앞에 보세요. 일단 평균 D3에서 D. 자, 이 조건부 서식 보면 여기 아이콘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인지하기 좀 쉬운 요걸로 잠깐만 설정 한번 해볼게요. 아직 문제풀이 아닙니다. 자, 클릭. 평점 4.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안테나 막대의 개수만 이러는 거 나와 있는 거. 자, 이건 앞에 그 데이터 막대나 색조는 각각의 값에 대한 길이나 색깔의 농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아이콘 집합은 범위 단위로 어떤 형태를 쓰겠다는 겁니다. 아이콘을 쓰겠다, 그림을 쓰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자, 4개짜리가, 아이콘이 4개짜리, 막대가 4개짜리인 걸 보면, 값이 똑같은 값이 아니죠. 다른 값이죠. 이거 범위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아이콘이 네 가지 종류짜리 아이폰을 썼잖아요. 그럼 이것도 높은 값, 낮은 최저값, 최소값이 있으니까 그걸 4등분 했겠죠. 범위를. 이해되세요? 그 기본값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맞추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 지웁시다. 범위 설정.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 지우시고, 자, 이 범위 그대로 유지하신 채 조건부 서식에 별거 없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 세 규칙.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밑에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 그리고 별 3개라는 이름에 찾습니다. 별 3개라는 이름. 아이콘 이름 찾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요게 아마 채워진 별이라고 하는 게 요 노란색으로 채워진 별, 요걸 이야기하나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3개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3등분 했겠죠? 그러면 이제 백분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33%, 33.333짜리, 아니면 뭐 66.6666 해서 반물려면 한 7 정도 되는 자리. 그러니까 그걸 정수값 표시하면 33%짜리와 67% 되는 자리에 나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값을 여기도 퍼센트 백분율 썼나요? 80 이상, 90 이상?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이건 아마 백분율 개념이고 그 뒤에 단위가 없는 걸 보니까 직접적인 값을 이야기하나 봅니다. 숫자 값을. 여기 범위 안에 있는 이 숫자 값. C 얼마? 80 이상이라니. 그 다음, 게 65 이상. 숫자. 값 기준 65. 그러면 두 가운데 있는 이제 반 채워진 거, 노란색 반이 채워진 별은 80 미만, 65 이상. 요런 사이라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요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서식창을, 저기 창을 열어서 디테일한 값을 설정을 한다. 확인. 꼼꼼히 문제 푸실 때 꼼꼼하게 하세요. 그럼 밑에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다 하셨죠? 자, 합계 범위 요만큼 C3에서 C22, 20. 그리고 아이콘 집합을 설정하러 갔는데 좀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세규칙. 그래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규칙 유형이라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 아이콘 집합 중에 5가지의 원본, 흑백. 그러면 각각의 값은 아마 100분율 단위로 계산을 한다면 아마 20, 20 단위를 끊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100분율, 문제는 아마 100분율 단위를 쓰나 봅니다. 그래서 앞에 게 90인 걸 짚어줄게요. 그 다음 게 4분의 1. 4분의 1이면 요거죠, 요거. 4분의 1 4분의 1 흰색? 이건가요? 90에 70까지 여기까지 가면 이번엔 70. 90에서 이렇게 다 합치면 90에서 70 이상. 그 다음 나머지는 빈셀로, 이상. 그 외에는 기본 설정값. 40, 20 그대로 써라는 이야기 기본값. 그리고 확인. 끝. 잠깐만요. 이건 수식을 통한 이 작업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 방금 하셨던 셀 강조 규칙부터 있던 요것들은 여기와 관련 없고요. 다른 문제와 함께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매번 나오는 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손에 익기 때문에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은 실제 기출 문제도 이렇게 자주 안 보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만나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신경을 좀 자주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 좀 신경을 그러니까 우리 가볍게 넘어간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 특히 분석 작업 이런 데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은 더욱더 잘 챙기셔야 돼요. 혹시 기능이 잘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교재 보세요. 그 교재 보세요. 어차피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식 함수는 절대 해답지나 저기 해설서나 정답지 절대 보지 마세요.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고생을 좀 하시고요. 언제 정답지를 보면 수식 문제 만났는데 언제 정답지를 보냐고요. 이거 안 보면 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답지를 안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안 된다. 그때 보세요. 그래야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때 보세요. 그때. 나 이 문제 안 풀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면 그때 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정답지 보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분명히 서야 되거든요. 자, 다른 기능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답지 보시면 됩니다. 뭐, 기능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앞에 우리 크게 봤을 때 기본 작업이라는 파일명 가진 내용들 다 마무리가 되신 거고요. 자, 오늘은 계산 작업 파일을 다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냥 어쨌든 90 한 5%는 다 마무리 시키려고 합니다. 5%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맨 끝에 수업 아마 이 교재 맨 끝에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잠깐만요. 자, 일단 계산 작업 파일 열어두시고요. 계산 작업 파일. 그 다음, 아니요, 파일 또 하나 더 열 겁니다. 파일 탭에 열기. 자, 이번에 위치가 찾아보기. 이번에 위치가 좀 틀립니다. 자, 여기 뭐 1권 스페시트를 누르시든지 아니면 스페시트 이동 사이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기출 따라하기에 가시든지 폴더명을 선택하시든지 기출 따라하기 그리고 기출 문제 따라하기 어제껏 다 잘 되시는지 체크하셨나요? 집에 돌아가셔서 딱 앞에 봅니다. 어디를 가냐면 계산 작업 시트로 가시고요. 교재는 지금부터 1시간 한 반 정도 힘들더라도 잘 참으세요, 이제. 진짜 잘 참으세요.
교재 페이지가 231페이지입니다. 어제 잠깐 어제 잠깐 펼치셨죠?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잘 참고 버티세요. 자, 일단, 어, 문제 1번이 기본 작업이라서 1번 보고 필터, 수식에 의한 조건 작성하는 보고 필터, 문제 1번에 2번이 기본 작업이라고 해서 조건부 서식 문제, 수식을 통한 조건부 서식 문제. 그 다음, 기본 작업, 문제 1 기본 작업의 세 번째 문제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보호라는 문제 내용 두 개 중에 한 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두 개 중에 한 개가. 그 자리는. 그 다음에 문제 2번 계산 작업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신 게 거기까지니까.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3번 할 건데, 잠깐만요. 그 문제를 지금 풀이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미천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거 암산하세요. 어디 비어있는 셀에 표사 아래에 요거 암산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하나하나씩 합시다. 누굽니까? 찾아보세요, 빨리. 찾았어요? 소리내 대답 안 하시다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자, 아마 이렇겠죠. 암산한 순서를 한번 따라오면 중간고사 성적을 쭉 훑어보셨겠죠. 보니까 100점짜리 여기 하나 한 명 있네요. 빨간색 약간. 자, 이렇게 있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긴 범위값을 읽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이제 처리합시다. 식으로. 자, 이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100점을 찾은 거죠. 그러면 무슨 함수를 이용하셔야 됩니까? 응? 무슨 함수 이용할 겁니까? 100점이라는 게 중간고사 성적이 가장 높다라는 건 뭡니까? 최대값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무슨 함수 떠오르시죠? 맥스. 키 이용해서 마우스 드래그 말고 키 이용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범위 설정하는 거. 셀 선택. 왼쪽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 한번. 그러면 비행을 만날 때까지 다 선택해 준다. 됐습니까? 자, 가로 닫고 엔터. 100점 나오잖아요, 여기. 좀 키우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높은 중간고사 성적 값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진짜 그 다음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자, 이 위치에 해당되는 긴보미 값을 뭐 해야 되고요? 표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함수가 뭐가 있죠?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한다. 무슨 함수가 있다고요? 우리 정말 고생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 해왔다니 다 했다니까요. 인덱스 함수가 있겠죠. 그럼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려면 행과 열의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찾아놓은 자 그러면 뭘 위치를 알아야 됩니까? 이 녀석이 몇 번째 있는지 알아야죠.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성명 범위 내에서 세 번째 값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표시해 달라고. 그러면 그 위치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점이 몇 번째 있습니까? 응? 이 100점이 몇 번째 있냐고요. 이 녀석한테 물어봐야죠. 몇이. 자, 룩업 밸류, 최대값, 최대 점수 중간. 룩업을 해. 찾을 데이터의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콤마.
1, 0, 마이너스 1 중에 뭘 써야 되죠? 이거 누가 한 분이 표적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1, 0, 마이너스 1, 비교시 일치뭐 1, 0, 마이너스 1 중에 뭘 써야 됩니까? 1을 쓰면 안 됩니다. 숫자라고 1을 쓰면 안 됩니다. 1을 써야 될 경우에 전제 조건이 뭐였죠? 옳은 차수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때는 정확한 값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0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따로 대답해 주잖아요. 그럼 지금 하신 게 의미가 뭐죠? 저 3이라는 게 가장 높은 중간고사 점수의 위치값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좀 사이즈가 네? 16? 뭐 20.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표시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횡과 열의 위치를 알 때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김민율은 몇 열이죠, 그러면? 1행 1열. 김민찬은 몇 열입니까? 2행 1열. 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3행 1열, 여기는 4행 1열.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찾아놓은 이 세 번째 이 값은 뭡니까? 행 위치 값이 되는 거죠. 열의 위치 값은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계산해보니까 1,1, 2,1, 3,1이잖아. 그럼 1값은 정해져 있는 1값이죠. 상수값이네요.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 없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1값 쓰면 되겠네요. 잠깐만, 이거 뭐가 안 맞지? 자, 그러면 인덱스 행과 열의 위치를 안다면 앞에 어레이, 자료의 성격 같은 데이터 보면 자, 성명 범위. 물론 영향을 안 주니 각각 그 나머지 범위를 더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번호를 먼저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의미상 우리가 성명만 있으면 되니까 요것만 선택할게요, 저는. 근데 아마 문제에 따라서 범위를 좀 많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건 이제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콤마. 자, 방금 찾아놓은 이 매치가 뭐라고요? 이게 행번호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콤마 몇 번째요? 첫 번째요. 1. 이런 경우에 따라서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기 칼럼 넘버의 대괄호 보이시죠?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그러니까 1일 때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생략은 일단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긴 보면 대답이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예. 요게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일반 함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배열 함수, 배열 수식, 일반 수식이 있는데 일반 수식에 나오는 함수들 중에 내용들 중에 어려운 문제 10개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이거. 이거 그 중에 한 개라고 이제. 이 문제 유형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죠? 인덱스, 매치, 맥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했죠. 그러면 최대값을 찾을 때 무슨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라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인덱스, 매치, 라지를 함수를 쓰는 방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건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합시다. 40분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